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세스라는 단어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과정이나 절차 같은 단어가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단어 하나에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얼굴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I'm in the process of writing a book 이렇게 말하는 거랑 I'm focusing on the process of writing 이렇게 말하는 거. 어? 둘 다 그냥 책 쓰는 과정 아닌가? 싶으시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섬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프로세스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진행이냐, 초점이냐, 그 차이를 보고 또 여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이나 창작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뤄보고 핵심만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프로세스의 핵심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활용법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이 단어의 본질을 딱 잡고 가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훨씬 더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 프로세스라는 단어, 어원을 한번 뜯어보면 의미가 정말 명확해져요. 재밌어요.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프로랑 가다라는 뜻의 라틴어 세수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말 그대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움직임. 바로 이 그림이 단어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기본 정의를 딱 정리하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체계적이고 순서가 있는 단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체계, 순서, 그리고 목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와닿는 예문이 하나 있네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Learning a new language is a long process.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긴 과정이다. 정말 그렇죠. 여기서 process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두 가지 표현을 비교해 볼 거거든요. 바로 in the process of와 on the process의 차이점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고요? 자, in the process라고 하면요. 어떤 행동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끝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행동이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죠. 반면에 on the process는요. 최종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나 여정 자체에 집중한다는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 아닌가요? 자, 그럼 in the process가 쓰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The new curriculum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veloped and reviewed by educators. 새 교육과정이 교육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검토되는 과정 중에 있다.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개발이랑 검토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생생한 느낌? 딱 오시죠? 이번에는 on the process를 볼까요? In art education, critics recommend focusing on the process rather than solely on the final product. 미술 교육에서 비평가들은 최종 결과물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장한대요. 여기서는 결과물이 어떻다 보다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그 여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번에는 법률이나 비즈니스 아니면 자연처럼 좀 더 크고 구조화된 시스템 안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절차나 체계라는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 용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due process, 우리말로는 적법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한 개인의 권리를 다룰 때 반드시 정해진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공정함과 정의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칙인 셈이죠. 법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한번 볼게요.
Every citizen is entitled to due process under the law, includ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모든 시민은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할 표현, approval process, 바로 승인 절차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상사한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뭐랄까 좀 공식적이고 때로는 복잡한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 와요. Securing the final funding required navigating a lengthy bureaucratic approval process. 최종 자금을 확보하려면 길고 관료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아, 뭔가 딱딱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이 문장에서부터 팍팍 풍기죠.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manufacturing process, 즉 제조 과정이에요. 이건 인간이 딱 통제하는 생산 시스템이죠. 반면에 natural process, 자연 과정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핵심 차이는 뭐다? 바로 인간의 통제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두 예문을 연달아 들어보시면 차이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먼저 사람의 통제가 들어간 거. Optimiz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key to increasing efficiency. 제조 과정을 최적화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이다. 그리고 이번엔 자연 그대로. Decomposition of organic matter is a crucial natural process for soil health. 유기물이 분해되는 건 토양 건강에 아주 중요한 자연 과정이다. 확실히 다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데요. 이번에는 프로세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창작의 여정을 묘사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thought process 그리고 learning process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또 새로운 걸 배울 때 머릿속에서 거치는 그런 단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의 틀 같은 거죠. 이 예문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와닿을 거예요. Recognizing mistakes as opportunities is a fundamental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실수를 기회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학습 과정의 정말 근본적인 부분이래요. 진짜 중요한 마음가짐이죠, 그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창작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예술가나 작가 같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서 그걸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 과정이라는 게 아주 체계적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정말 혼란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이 추상적인 창작의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따라가 볼까요? 보통은 어떤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는 구상 단계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구체화하고 다듬는 발전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 과정 자체에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둘째, 듀 프로세스 같은 절차는 공정함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thought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복잡한 문제도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프로세스 안에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